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완전히 꺼지기도 전에 재발하돼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28일 발생해 약 23시간 만에 진화됐던 함지산 산불이 하루도 지나지 않은 29일 오후 7시 31분쯤 다시 불붙었다. 화재는 북구 구암동 백년사 인근 7부 능선에서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약 30m의 화선이 확인됐다. 대구소방본부는 소방차량 16대와 인력 55명을 긴급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으나 일몰로 인해 헬기 투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재발화 원인과 피해 규모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며 당국은 혹시 모를 추가 확산에 대비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한 명을 살해하고 한 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찰은 2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범행이 잔혹하고 중대하며 공익 차원에서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 22일 저녁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마트에서 소주를 마신 후 부엌칼을 포장지에서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엔 흉기를 과자 더미에 숨기고 담배를 피우며 스스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당시 병원 환자복 차림이었으며 경찰은 사이코패스 진단 및 정신질환 이력 등을 검토 중이다. 김 씨는 올해 들어 4번째 신상공개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부산지법은 모텔에서 출산한 뒤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미성년 시절 원치 않은 임신을 하고 병원 진료도 받지 않은 채 2023년 8월 부산의 한 모텔 화장실에서 혼자 아기를 출산했다. 이후 아이를 비닐봉지에 넣고 책가방에 담아 방치해 결국 숨지게 만들었다. 재판부는 A씨가 미성년이었고 정신적 충격이 컸던 점은 참작했지만 출산 후 병원 진료 없이 출산 사실을 은폐하고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여장을 하고 전국을 돌며 고령 여성 상인들을 속인 50대 남성 A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원, 대전, 천안 등지를 돌며 총 15차례에 걸쳐 무전 취식하거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수법으로 약 57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키 170cm의 호리호리한 체격인 그는 긴 파마머리와 여성복 차림, 바뀐 목소리로 자신을 여성으로 위장해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허물고 범행했다.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경찰 추적을 피해왔지만 대전의 한 식당에서 CCTV 분석을 통해 결국 검거됐다. A씨는 수십 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상습 사기범이었으며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이와 금전 거래를 삼가하고 피해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의 한 카페 사장 A씨가 SNS에 올린 CCTV 사진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A씨는 지난 28일 수십 번 고민했지만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카페 유리창 앞 낀 의자에 드러누워 애정행각 중인 커플의 모습을 공개했다. A씨는 해당 커플이 자주 찾아와 싸우고 옷을 찢거나 테이블을 엉망으로 두고 가는 등의 행동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민원도 여러 차례 접수됐고 트레이 반납 요청도 무시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공연음란죄 소지가 있다, 영업방해로 신고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하고 있다. 일부는 다음엔 구경시켜버리자는 과격한 의견까지 내놓았다. 경기 파주시 문발동의 한편도 3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30대 남성 A씨가 25톤 덤프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28일 오전 9시 40분경 발생했으며 덤프트럭이 1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3차로 갓길을 달리던 A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A씨는 팔과 다리가 일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를 구조해 닥터 헬기로 아주대병원에 긴급 이송했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50대 트럭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달 경기 고양시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입에 청테이프가 붙은 채 숨진 60대 여성 A씨가 발견돼 큰 충격을 안겼던 사건이 타살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으며 약물도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시신의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히지 못했다. 시신 상태로 미뤄볼 때 A씨는 약 2~3개월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생전에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했으며 가족과도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홀로 지내왔다. 외부 침입 흔적이나 원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자연사 또는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전남 신안 해상에서 선원을 2개월간 가혹하게 폭행하고 바닷물을 뿌려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40대 선장이 징역 28년형을 확정받았다. 광주고법은 1심에서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징역 28년을 선고받은 선장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받았던 선원 B씨에게는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으로 형을 늘렸다. 선장 A씨는 작업 미숙을 이유로 선원 C씨를 각종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고 해수를 이용한 돈키호스로 바닷물을 뿌리는 등 잔혹한 학대를 이어갔다. 피해자는 결국 저체온증으로 사망. A씨는 시신에 쇠뭉치와 그물을 묶어 바다에 유기했다. 재판부는 2개월간 죄의식 없는 폭행이 계속됐으며 선원의 생존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 없던 B씨 역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자금 707억 원을 횡령한 전직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이 범죄 수익, 은닉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복역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29일 대법원은 범죄 수익 은닉 및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4년,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 씨는 징역 15년에 4년이 더해져 총 19년, 동생은 12년에서 3년이 더해져 총 15년을 복역하게 된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유령회사 차명계좌를 동원해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위조 공문으로 위장거래를 꾸며낸 정황이 드러났다.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과 전 씨의 배우자, 부친까지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아 한 가족과 주변 인물들이 총출동한 조직적 금융사기극으로 평가된다.